예, 이수환 기자 모셨습니다. 방금 전에 좀 안 좋은 배터리 산업계의 부정적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이번 긍정 얘기를 기대하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참 요즘 안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정상? 전기차에 너무 미쳐 있었으니까요. 누가? 업계 전체가. 제가 반복하는 얘기지만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군요. 다들 잘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혹시라도 꺾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어야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연간 1억대, 지금 올해도 9천만 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반 자동차 출하량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이미 20%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는 잘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자동차라는 게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제품이다 보니 배터리의 사용처를 전기차 외에 다른 분야들도 좀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이나 값어치, 부가가치나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제일 높죠. 제일 높죠. 그리고 운도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ESS 화재 사건으로 인해 ESS 생태계가 잘 발전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잘 안 됐다. 엊그저께 뭐 트럼프의 무슨 감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자동차 보조금은 없앤다. 보조금, 그쵸. 이제 네. 예를 들면, 그 미국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했던 충전 보조금, 충전 사업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없애버렸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하고 지금 머스크하고 막 뭐 싸우고 하다가 또 사과는 했지만 머스크가. 갑자기 또 화해하고 분위기도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전기차의 전환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죠 뭐. 속도가 굉장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미 기대치가 이만큼 있었고 실제로 여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못하다. 한 1억대 시장에서 20% 정도의 지금 침투율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대략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장률은 쭉 오다가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점점 플랫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그렇군요. 네. 2천만 대. 근데 배터리 업계에서는 2천만 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도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돌아오는 회수되는 배터리를, 이제 폐배터리를 다시 이제 재제조를 해야 되는 수요도 있을 거고, 예. 뭐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가 썩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뭐 순환 생태계, 뭐 순환 생태계. 예,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 왔었잖아요. 네. 그러나 그게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기도 전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둔화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충격을 굉장히 좀 세게 받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이제 재활용하는 네. 재활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재활용. 이런 산업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맞습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오늘 뭐 얘기는 이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각사의 전략들은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니까요. 일단 배터리 산업 자체가 일정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일정 궤도에 올라와서 또 할 건 해야 되거든요. 네. 전기차 또 새로 모델을 바꿔야 되고 또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된 각형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 회사의 각형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각형 배터리입니다. LG는 파우치형을 위주로 주로 많이 했었습니까? 그렇죠. 파우치 하면 LG, LG 하면 파우치였죠. 그렇죠. 그리고 각형 하면 삼성. 삼성 하면 각형,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있었죠. 그리고 파나소닉은 원통형. 파나소닉, 원통형. LG가 아니라 SK는 파우치를 했다가 네. 지금 뭐 각형 개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형 배터리, LG가 각형 배터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객이 원하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GM이요. 폭스바겐. GM, 폭스바겐. 네, 이런 기업들이 원하니까요. BMW 이런 곳은 오래전부터 각형을 많이 써. 거기는 이제 SDI를 많이 써왔고, 네. SDI 이후에 CATL이 지금 제1 벤더가 된 상황인데, CATL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공이 각형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기업들이죠. 각형을 예전에 몇몇 BMW를 포함해서 몇몇이 이제 각형을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네. 다른 기업들은 뭐 테슬라는 원통형이고요. 그렇죠. 거의 원통형. 나머지는 뭐 또 파우치 많이 쓰고 했는데 네. 지금 각형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됐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봤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종의 경험치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뭐 포르쉐, 물론 이제 폭스바겐, 뭐 여러 부가티, 뭐 이런 뭐 람보르기니도 폭스바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제 여러 전기차 뭐 완성차 브랜드들이 있습니다만 각 브랜드별로 고집이 좀 있습니다. 고집이. 네. 그 고집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특정 차종에는 특정 배터리만 쓸 거야. 각형 배터리만 쓸 거야. 라든지, 뭐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GM도 이제 2009년에 1세대 볼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전기차는 다 파우치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훨씬 그 이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철학이 그랬습니다. 철학.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거의 모든 배터리가 원통형이죠. 근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 이제 그 파우치를 하던 사람들이 네. 각형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게 이제 그 경험치가 배터리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바뀌니까 파우치보다는 각형이 더 낫겠다라는 이제 그동안 잘 써오긴 했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각형으로 넘어가자라는 의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정성 측면, 뭐 아니면 뭐 폼팩터의 폼팩터. 어떤 뭐 어떤 뭐랄까요 조립의 어떤 원활한 측면, 뭐 이런 네. 것들이 고려가 되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각형이 주력했던 기업들은 각형 배터리에 벤트라는 가스 배출구가 있기 때문에 파우치형보다 유리하다, 훨씬 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파우치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파우치 필름이 유연하고 또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 셀 하나만 손상되는 선에서 배터리 화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그리고 어떤 폼팩터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파우치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초기 개발부터 양산까지. 하지만 각형은 뭐 표준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폼팩터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정이 파우치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부품도 더 많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공정이라는 것은 완성품 차 만들 때의 공정 얘기예요. 배터리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배터리 만들 때도. 그러니까 파우치형 배터리는 파우치 필름에 배터리 소재를 넣어서 밀봉하면 끝이지만 각형 배터리는 각형에 집어넣고 위에 이제 한 10가지 정도의 부품을 집어넣고 용접을 따로 해줘야 되는 일련의 공정들을 또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부품도 들어가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땐 각형이 더 불리하죠, 파우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형을 이게 선호하는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는 내부에도 분명히 이런 감론을박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을 거야. 네. 뭐 그냥 파우치형 하면 되지. 뭐 각형 했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면 각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좋습니다라고 네. 했을 테고 반대편에 있던 파우치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이제 맞아요.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각형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흐름은 맞는 그건 겁니다. 그 흐름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흐름에서 가장 큰 거는 안정성입니까? 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동화의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안정성, 그게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나머지 절반은 폼팩터의 좀 차별화를 좀 두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별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 파우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바뀌었을 때 파우치 배터리의 그 셀 설계도 똑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셀 폭이 뭐 300mm였는데 뭐 좀 더 다른 뭐 400mm나 500mm 요 라인에 맞는 요 규격에 맞는 라인을 다시 새로 깔아줘야 돼요. 근데 각형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은 아니지만 일정한 모델들이 용량별로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착착착착 쌓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 쌓는 건 뭐 파우치도 비슷하긴 하지만 뭐 용량이 있어요. 네. 그 각형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대략적으로 한 7, 8가지 용량 내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파우치는 그렇지 않다는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좀 특징이 있죠. 어쨌든 LG 엔솔도 그렇고 SK 온도 그렇고 지금 각형에 대한 뭐 연구를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생산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인데 네.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각형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데요. 이제 만 1년도 넘어서 2년째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제목을 이제 여러 가지 삼성 SDI를 결부시킨 이유는 지금 이제 각형 셀을 개발하고 계신 총괄 부사장도 삼성에서 오신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인력들이 삼성에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삼성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 각형 배터리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계속 그걸 했으니까. 했으니까. 근데 네. 그 LG가 단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보다 약 한 30% 정도 늦게 지금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군요. 딜레이가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GM이나 폭스바겐에서 요구하는 그 물량, 지금 이제 업황이 좀 다운돼 있으니까 어쨌든 내년 말에는 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일정대로 잘 흘러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좀 있죠. 그렇군요. 삼성 SDI의 그 협력업계와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까?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특히 캔캡 같은 외부를 감싸고 있는 이제 부품들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이제 삼성 SDI에 예를 들면 뭐 필에너지처럼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부품 쪽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이 기술을 제공해서 캔이나 캡을 씌우는 캡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 집들은 딴 데 못 팔죠? 못 팔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체계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그 각형 캔 있잖아요. 네. 크게 두 가지 회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범 LG가로 불리는 희성그룹의 LT 정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중국의 KDL, 커다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밖에 너무 풀이 적은 거예요. 이제 본인들도 삼성에 포함되어 있는 상신 EDP나 신흥 네. SEC를 쓰고 싶은데 네. 그쪽들이 좀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다는 게 이제 SDI SDI 탈 SDI가 거의 잘 쉽지 않은 기업들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여차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꽤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넘어가면 삼성 SDI하고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LG가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습니까? 정황은 있습니다. 어떤? 실제로 상신이나 신흥의 LG와 이야기를 나눈 게 있거든요. 그래요.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SDI하고도 거래는 계속 하면서 LG하고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회사를 P를 말씀드리는 게 여긴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손발에 다 묶여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수 있는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SDI가 처음부터 손대지 않은 장비들은 SDI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분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각형 캔이나 캡은 LG에 팔 수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내 손길이 닿았냐 안 닿았냐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견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클 생각이 수도 듭니다.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이 들어가 있는 장비 회사도 삼성의 영향력이 없는 장비는 얼마든지 팔 수 있는 판로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신흥과 네. 상신이 네. LG와 거래를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거래가 되면은 어쨌든 그 회사들 다 상장된 회사들 아닙니까? 네, 두 회사도 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LG랑 거래팀 회사의 주주들은 좋아하겠군요. 좋아하고요. 또 제가 또 저기 이제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하면서 배터리 공법 중에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LNS라는 공법을 굉장히 밀었는데 나인테크가 그 장비 많이 하죠. 이제는 현대차와 합작사 하면서 G 스태킹, SK 방식, 삼성 방식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고요. 공희 내부적으로는 LNS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폐기합니다. 그러면 나인테크 같은 회사도 어떻게 돼요? G 스태킹을 장비를 이미 개발해서 그래요? 각형으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LG를 상징하는 파우치 더하기 LNS 이 두 가지 기술이 지금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다. 대신 각형 G 스태킹이라는 타사에서 썼던 방식을 지금 LG가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뭐 좀 시비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적절한 비율지 모르겠지만 낸드로 치면 그냥 그 뭐 다 지금 CTP 방식 많이 쓰잖아요. CTF 방식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기존에 그냥 뭐 그 말씀이 더 어려워요. 아, 예. 어쨌든 전통적인 이제 그 게이트 방식에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낸드를 쌓긴 쌌는데 어쨌든 그 방식 자체가 LG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플랫폼 각형 또 LG가 잘 쓰지 않았던 G스택이라는 방식을 LG가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상신과 신흥이 LG와 거래를 하게 된다면 아니 그 전에 거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계약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내에 그래요. 뭐라도 좀 해야 됩니다. 거기랑 거래를 맺으면 네. 이론상 매출은 한 2배 되는 겁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뭐 내부 자료여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커다리 KDL이라는 회사를 써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삼성 SDI가 가만히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삼성의 손길이 닿지 않은 뭐 물론 이제 검토를 하겠죠. 뭐 나름대로 대비도 하겠고 뭐 속은 쓰리겠지만 본인들이 손이 닿지 않았던 부품을 판다 그러면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올해 특히 삼성 SDI의 1차 협력사 모임인 SSP도 모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삼성을 고객사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관리 들어간 회사, 지금 법정 관리 직전까지 들어간 회사,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거래 정지된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지금 그 다른 LG로 갈아타려고 준비하는 회사. 작년부터 삼성 SDI 구매팀에서는 일종의 각자 도생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왔었고요. 본인도 쉽지 않으니까.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